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도 민사집행법 판례, 이 시간에는 부동산 강제경매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21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194쪽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강제 경매가 되겠는데요. 여러분 이런 경우 들어보셨나요? 학교법인입니다. 학교법인.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또 역시 이제 그 초등학교 밑에는 이제 그 유치원이 있겠죠. 사립유치원. 그리고 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 학교용지라고 하지요. 지목은 학교용지인데 이제 이걸 교지라고 합니다. 교지. 그리고 또 교사라는 거 있죠. 교사. 여러분 교사라는 건 학교 선생이 아니라 이 교사입니다. 이 집사죠. 이거. 교사라고 하는 것은 학교 건물을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지라든가 교사라든가. 그리고 그 학교에 있는 그 체육시설 같은 거 있죠. 체육장. 역시 물론 학교에 있는 실내 체육관도 포함되겠죠. 과연 이런 것들이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민사집행법에서는 가압류를 할 수 있지만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은 뭡니까?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이 낸 그 공납금 있죠. 수업료 이런 것들도 압류를 할 수가 없는 것이 법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판시사항을 보기 전에요. 여러분 194쪽에 보시게 되면 민사집행법 제276조가 나오죠. 민사집행법 276조가 가압류의 목적입니다. 가압류의 목적. 여러분, 가압류를 하는 목적은 뭡니까?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조문 한번 볼까 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서 그 채무자의 동산이나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보존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가압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니까 사립학교별이 아니라 오타입니다. 사립학교법입니다.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제28조가 되겠네요. 28조 보시게 되면 사립학교법은 재산의 관리 및 보호가 나옵니다. 사립학교법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 재산을 뭐 매도하거나 교환하거나 뭐 증여 또는 그런 용도 변경할 때는요, 행정청에 관할 행정청,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라든가 아니면 교육부가 되겠죠. 이런 상급기관인 교육부에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하. 그러니까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 재산을 매도하거나 교환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는 그런 행정청, 그렇죠? 교육청 또는 교육부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경미한 사안 같은 경우는 관할청에다가 신고만으로도 할 수가 있다고 사립학교법 제28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 교육에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이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그러니까 사립학교법에서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매도하거나 또 뭐 할 수 없다?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그죠?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기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라고 사립학교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사립학교법 제28조 4항에 보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고등교육법에 의한 사립대학교 학생들이 납부한 수업료는 그러니까 예금 채권이죠. 학교가 이제 학생들이 낸 그 수업료를 수입을 해가지고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게 되면 그러한 예금 채권은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사립학교법 28조 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사립학교법 시행령 112조를 보시게 되면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가 나옵니다.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법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어떤 걸까요? 밑에 나왔네요. 교지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학교 용지입니다. 학교에 있는 땅. 그리고 교사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교사. 요 사자가 집사입니다. 집사. 집할 때 사. 축사하는 데 사. 교사입니다. 이러한 학교 건물. 여기 학교 건물 교사에는 교실을 말하지 학교 건물이니까 여기에는 뭐도 포함될까요? 강당 같은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실습실도 포함되겠죠. 또 체육장 같은 거는 체육장비는 실내 체육장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실습하고 연구시설 그리고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 설비 및 교재, 교구 같은 것도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대학이 말이죠. 그 학교를 폐교하죠. 폐교. 그리고 이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있습니다. 학교 이전으로 서울에 있는 학교가 그 용도가 폐지되었다. 이거는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담보로 그러니까 매도할 수도 있고요. 원래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는 매도와 담보가 안 되지만 매도와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요. 어떤 경우냐? 학교가 이전되는 거지요. 그래서 기존 서울에 있는 그 학교의 용도가 폐지될 때입니다. 학교 이전으로 용도 폐지입니다. 학교 이전으로 그 서울에 있는 용도가 뭐 할 때요? 폐지됐다. 이럴 때는 처분도 가능하고 담보로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넘기시면 나와 있습니다. 196조 1항 보니까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 교지 학교 용지죠.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에 학교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처분도 가능하고 담보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3항에 보시면 교육 연구의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학교 법인 간의 교환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처분하는 제1항 갑호에 어느 해당하는 경우도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 법인이 기본 재산을 매도하거나 증여하거나 교환하는 경우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지요. 이건 사립학교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판시사항 볼까요? 194조. 자, 사립학교 경영자가 학교의 교지, 교사, 체육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 편입시킨 토지나 건물이 학교 경영자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요.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가압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지 가압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법에 의한 그 학교 경영자가 개인 소유 앞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 현재 학교 교지나 교사나 체육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가압류, 압류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삼을 수 있는지 소극인데 압류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사립학교 경영자의 재산으로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 중 교지, 교사, 체육장에 해당하는 사립 유치원 경영자의 재산 범위. 그렇죠? 사립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립 유치원도 다 인허가를 받잖아요. 그 인가를 받기 때문에 이것도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유치원이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채권자가 유치원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기를 했어요. 그 후 유치원이 종일반 증서를 이유로 인가서를 재교부받은 사안에서 인가서 재교부 시점에 유치원이 설립인가를 받은 것으로 잘못 인정하여 이 가압류에 기한 경매 시기 결정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 결정에 법리 오해 등이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가 되겠는데요. 여러분, 그 유치원에 있는 땅을 뭐라고 합니까? 학교는 교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유치원 땅은 뭐라고 한다? 원지라고 합니다. 원지. 그리고 유치원에 있는 그런 건물을 뭐라고 할까요? 원사라고 합니다. 원사. 그리고 유치원에 있는 모든 그런 시설물, 체육장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유치원은 유원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유원장. 역시 이런 것들도 가압류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판례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고등법원에서는 가압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대법원 판례에서는 가압류를 할 수가 없다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넘겨서 말이죠. 197쪽 한번 볼까요? 사립학교법 28조 2항 시행령 12조가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 교사, 체육장 등을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그것이 매매 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매매할 때는 그 관할청에 인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죠. 경미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51조는 사립학교 경영자에게도 학교 법인에 관한 같은 법 28조 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 교사, 체육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 편입시킨 토지나 건물이 학교 경영자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는 51조에 준용하는 같은 법 28조 2항 시행령 12조에 의하여 강제 집행의 목적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강제 경매를 할 수가 없다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강제 집행의 목적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상 장차의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 처분인 가압류 목적 대상도 될 수 없다고 이미 2004년 9월 13일 날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또 밑에 보니까 사립유치원 경우, 지금 사립유치원이거든요.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사립학교 경영자의 재산으로 매도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 중 교지, 교사, 체육장은 유치원 설립 인가를 받을 당시의 원지, 그러니까 유치원 설립 인가 받을 때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유치원 설립 인가 받을 때 이런 사립학교, 국민학 초등학교에 유치원도 있잖아요. 사립학교 유치원. 원지, 원사, 유원장으로 실제로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것은 설립인가 이후에 원지, 원사, 유원장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은 원지, 원사, 유원장으로 실제로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결론 넘겨보시면 198쪽 위에서 넷째 줄 유치원의 원지, 원사, 유원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편입된 토지나 건물 중 실제로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것에 대한 강제 집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미 기존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결론,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지, 교사, 체육장, 또 실내 체육장도 포함되고요. 또 유치원의 원지, 원사, 유원장들도 압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대법원 판례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법원 판례를 살펴봤고요. 역시 다음 시간에도 부동산 강제 경매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